자,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스니커즈라는 클레이튼 기반 무브 투원 프로젝트입니다. 스니커즈라는 프로젝트가 흥행하게 된 계기에는 스테픈이라는 프로젝트의 공헌이 컸어요. 스테픈이라는 프로젝트를 알아보면은 솔라나 기반 프로젝트고요. 만보를 걸으면 100캐시를 받았던 어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운동하고 돈을 받는 그런 모델을 가지고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는 건데, 이 모델에서는 NFT를 구매를 한 다음에 그 NFT를 통해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러니까 코인을 채굴할 수 있는 무브 투 언이라는 개념을 도입을 했습니다. 스테픈이 최근에 가장 많은 흥행을 하면서 거의 엑시 인피니티 다음으로 언급되는 룰 체인저 같은 느낌으로 소개가 되고 있고, GMT라는 토큰이 바이낸스에 상장이 됐는데, 이렇게 바이낸스에서 런치패드를 진행을 하고 같이 리스팅이 됐고, 리스팅에서 0.15달러에서 시작을 해서 현재 가격 0.77불로 엄청난 상승을 보여주고 있어요. 스테픈이라는 프로젝트에서 사람들이 무브 투 언을 하는데, 언에 대한 베네핏이 지금 커졌기 때문에 일단 현재 상황에서는 진입 자금도 커지고 얻는 돈도 커졌어요. 근데 초기 진입했던 사람들은 웬만큼 다 수익을 봤던 상황이고, 이런 무브 투 언이라는 프로젝트가 현재 솔라나 기반에 있으니 제 생각에도 한국에서 냈으면 좋겠다 했는데, 마침 이게 클레이튼 기반 프로젝트로 나오게 된 거죠. 스니커즈라는 프로젝트 이름을 만드는 팀 법인 이름이 에이스푼 Z고, 팀에 대한 소개를 해놨고요. 초반에는 팀에 대한 공개나 프로젝트에 대한 백커 이런 거 공개를 하나도 안 했던 상황이었어서 한참 사람들이 의심을 하고 있던 그런 게 많았었는데, 팀원들이 어떤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고 백커까지 다 공개를 했기 때문에 신뢰감을 많이 받는 중이고요. 현재 디스코드 인원이 53,000입니다. 한국에서 나왔던 클레이튼 기반 프로젝트들에서는 보통 토탈 멤버가 5,000에서 10,000 정도의 NFT 민팅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스테픈 같은 경우는 53,000인 걸로 봐서는 하입이 좀 붙는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민팅을 했을 때 가격 상승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그래도 탑 프로젝트보다 좀 더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해서 초반에 사람들이 딴지를 걸었던 거를 적절히 잘 방어를 하면서 프로젝트를 현재 이끌어가고 있고, 저도 이 프로젝트를 안 지는 벌써 한 2, 3주 정도 된 것 같은데, 이제 와서 영상을 찍는 거는 그전까지 저도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이거 포크 뜬 건 아닌가, 실력이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이제 어느 정도 프로젝트 분석을 하다 보니까 괜찮은 프로젝트인 것 같아서 화이트리스트 제공을 하면서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그리고 인베스터는 서롱 벤처가 있고, 파트너는 콜라보 아시아가 있는데, 서롱 벤처 같은 경우는 북미에 기반을 둔 벤처 회사고요. 벤처 회사의 포트폴리오는 여러 개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에이스푼즈가 있죠. 최근에 투자한 프로젝트고, 여기서 투자한 프로젝트 중에 저희가 알만한 게 뭐가 있나 하고 봤더니, 여기 보시면 당근마켓이 있어요. 당근마켓에 저희가 인지하기로는 당근마켓에 투자한 회사라고 해서 인지가 되는 게 좀 편하고, 이게 좀 와전돼서 당근마켓에도 투자 받았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그건 아닌 것 같고, 당근마켓에 투자한 스트롱 벤처가 스니커즈에 투자를 한 거예요. 사실 다른 프로젝트들이 되게 많은데 이런 쪽은 사실 다 모르겠어가지고 그냥 이런 투자 회사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콜랍 아시아는 유튜브 기반의 컨텐츠 및 유통 사업 그리고 광고 이렇게 하는 것 같고, 광고 대행사랑 MCN도 같이 한다고 합니다. 이제 여기가 유튜브로부터 공식 인증을 받은 진짜 MCN이라고 강조를 하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이 스니커즈에서 광고 채널이 뚫려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걸 통해서 광고 채널을 개설을 해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볼 게 트위터인데, 트위터에는 11,900명의 팔로우를 갖고 있고, 트위터 어디를 돌려봤을 때 페이크가 적은 걸 봐서 97% 이제 순수 유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 인원 한 5,000명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디스코드에서도 인바이트를 얼마나 했는지 확인을 해보려고 했는데 에러가 나길래 이제 이거는 확인을 못했는데, 디스코드 인원이 현재 토탈 53,000인데, 여기서 저희가 봐야 할 거는 여기 오른쪽 창에 있는 이 온라인에 있는 인원인 것 같아요. 이 온라인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그런 걸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 또 이걸 확인했을 때 토탈은 53,000인데 온라인이 4,300인 거 보면 그래도 유입 인원이 되게 많다고 보여지거든요. 다른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토탈 5,000에 온라인 한 1,000명에서 2,000명 사이가 평균적인 것 같고, 온라인이 4,000명이라는 거는 현재 들어와 있는 인원이 4,000에서 5,000 사이인 거고, DAU로 따지면 10,000명 정도는 충분히 나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프로젝트에 대한 하입은 제 생각에는 괜찮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백서에서는 이 프로젝트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모드들이 다 있어요. 이게 현재 스테픈의 인터페이스인데, 이런 식으로 인터페이스가 구성되어 있고, 신발 NFT에다가 걷는 그런 걸 따라서 흥이 채굴되는 형태라고 합니다. 근데 스니커즈 같은 경우는 현재 한국인들이 자전거나 등산 같은 것도 추가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니즈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모드를 추가를 해서 자전거나 등산까지도 추가를 할 수 있겠다라고 판단해서 개발을 한다고 했고요. 스니커즈의
워크 투 원 모델에는 걷기, 달리기, 자전거, 등산 여러 가지 모드의 운동을 통해서 코인을 체결할 수 있다고 합니다. GPS 기반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이제 개발이 될 것 같고요. 자세한 것들은 읽어보면 될 것 같은데 결국은 그냥 운동하고 신발 수리하고 그걸로 이제 돈을 얻는다 이런 개념을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좀 이상한 점이라고 해야 되나? 신발에도 브리딩 기능이 있어서 잘못된 기능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브리딩이라는 기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 개의 신발 합쳐가지고 다른 신발을 또 만들 수 있는데, 이런 거를 통해서 수익을 또 얻을 수 있는 기능이 있게 될 것 같고요. 토커노믹스를 보게 되면 소각 모델을 굉장히 많이 잡아놨어요. 소각 모델이 많다는 거는 채굴하는 유저의 입장에서는 채굴하는 데 들어가는 돈도 많이 들어가고 수익도 많이 적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해야지 이 소각을 덜 하면서 내 수익을 더 가져갈 수 있는지, 그런 정책을 많이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이게 운동하는 NFT이기 때문에 결국 운동을 안 하면 손해를 보기 때문에, 스니커즈 NFT를 갖고 있을 때 가장 큰 장점은 내가 건강해진다 이거인 것 같아요. 물론 코인을 채굴하는 개념으로 접근을 할 수 있지만, 저도 지금 코인 쪽으로 전업을 한 지 1년 정도 넘어가는 것 같은데, 그 전에 회사 다닐 때는 운동을 많이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코인 하게 되면서 운동을 거의 안 하게 되는 상황에 이런 시스템을 하게 된다면 건강까지 챙길 수 있게 어느 정도는 건강에 대한 해칭도 할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으로 스니커즈를 되게 좋게 보고 있고요. 현재 스테픈 같은 경우는 제가 진입하기엔 좀 많이 늦었다 이런 느낌을 받고 있어가지고 신규로 나오는 스테픈을 접근을 하려고 현재 찾아보고 있는 중이었고, 타입이 좋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손해는 보지 않을 거다라는 계산하에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민팅 정보를 알려드리면 3월 30일 날 수요일 날 3일이 남았죠. 3일 후에 오지, 화이트리스트, 퍼블릭 이렇게 진행되고요. 오지는 8시부터 9시까지 1시간 동안 진행되고 250 클레이에 총 2,000개가 풀립니다. 지갑당 2개까지만 구매가 되는 거고요. 9시부터 10시까지 화이트리스트 경쟁 민팅이라고 합니다. 여기는 오지까지 포함되는 것 같고, 이번엔 지갑당 2개가 안 붙고 트랜잭션당 3개로 붙어요. 가격은 290 클레이고 수량 5,000개입니다. 아마 이 프로젝트가 흥행하는 거를 확인을 하려면 이 화이트리스트 경쟁 민팅 때 5,000개가 어느 만큼의 속도로 팔려 나가냐, 그리고 화이트리스트의 물량이 다 풀렸을 때 스니커즈에 대한 바닷가가 얼마를 지지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퍼블릭이 330 클레이에 내가 민팅을 할지 말지를 결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퍼블릭 같은 경우는 10시부터 11시에 진행이 되고요. 가격은 330 클레이로 앞전에 했던 것보다는 확실히 좀 더 비싼다고 생각이고, 여기는 트랜잭션당 5개가 진행이 됩니다. 근데 앞전에서 2,000개, 5,000개가 풀리면 총 7,000개가 풀리는 거예요. 7,000개가 풀렸는데도 바닷가가 1.5에서 2배 정도 유지를 한다 그러면 퍼블릭은 제 생각에는 무조건 해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아마 3월 30일 날 저녁 8시부터는 스니커즈를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또 어느 정도 특전을 주려고 하는 게, 다음에 나올 게 또 랜드라는 시스템이 있는데 랜드를 에어드랍을 해준다고 합니다. 이 15개가 퍼블릭가로 생각을 하게 되면 하나에 50만원 정도 하는데, 15개를 하면 한 700만원 정도 나갈 것 같아요. 700만원짜리 랜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랜드에 대한 기능도 여러 개 있는데, 일단은 내 랜드에서 다른 사람이 이제 운동을 하게 되면 그 랜드 소유자가 코인을 받는 거고, NFT 소유자가 랜드가 없이 운동을 하게 되면 내가 채굴한 코인이 랜드 소유자한테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랜드가 있으면은 좀 더 코인 채굴에 용이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시스템 같은 경우는 제 생각에는 어떻게 작용할지 모르겠어서 모니터링이 좀 들어가야 될 것 같고, 랜드는 좀 먼 것 같아서 아직까지는 신경을 안 쓰고, 지금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타이밍은 이 2차 미팅이 끝난 이 시점이라고 보고 있어요. 과연 바닷가가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서 퍼블릭의 수요를 결정 지으면 될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보면은 이 자리가 가장 중요할 거고요. 장기적으로 보면 차를 10kg 정도 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수익을 보더라도 하나 정도는 안 팔고 놔두면서 이걸 통해서 운동을 강제적으로나마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프로젝트들이 많이 나온다면은 일반적인 어플에서 볼 수 있듯이 돈 버는 어플,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지급하는 어플, 이런 것들이 하나둘씩 전환하는 데서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스니커즈라는 프로젝트는 운동이라는 개념을 넣었기 때문에 좀 더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나 라고 보여집니다. 스니커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고요. 화이트리스트 드리는 걸 알려드릴 건데, 화이트리스트 3자리를 나눠 드리려고 하고요. 저희 길드 채널 같은 것들 다 입장해 주시고, 스니커즈 채널도 몇 개를 입장을 해 주셔야 리스트에
포함됩니다. 보통 빈칸으로 제출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은 다 제가 잘라내고 있고요. 그래서 총 3분 뽑아서 할 것 같고, 이게 30일 날 민팅이기 때문에 그 전에 28일 날까지 딱 하루 정도 모집을 받고 그 다음날 바로 발표를 한 다음에, 발표해서 당첨되신 분들은 바로 스니커즈 디스코드로 가신 후에 화이트리스트 지갑 주소를 등록을 하셔야 돼요. 민팅 거의 직전에 영상을 찍는 거기 때문에 좀 시간이 촉박하긴 한데, 그래도 이 스니커즈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화이트리스트를 가져왔고요. 이 화이트리스트 얻고 싶으신 분들은 도전을 해보셔가지고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